안녕하세요. 피트 선배와 피단기가 함께하는 화학 공부법 특강을 맡게 된 피트 선배 김별이 선배입니다. 오늘은 화학 100%를 맞은 선배들이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고득점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과연 그게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시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점은 공부한 시간과 노력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어요. 그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세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전에 피트 시험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일단 피트 시험이라는 거는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단순 암기로는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는 시험이죠. 여러분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야, 피트는 암기야. 그냥 암기만 해. 달달 외워. 이거 되게 많이 들으셨죠? 지금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공부법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피트는 암기식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로 시험을 되게 잘 본 사람들, 그러니까 GPA나 토익과 같은 시험을 되게 잘 본 사람들이 피트까지 무조건 뛰어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피트 시험은 주요 개념을 이해한 것을 가져다가 쓰는 그런 응용력, 가져다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개념을 하나를 이해하고 그 이해한 개념들마다 다 연결고리를 찾아서 푸는 게 바로 고득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특급 비결입니다. 그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마음가짐을 바꿔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을 바꿔야 하냐면 모의고사 아니면 위클리 테스트 같은 거 학원에서 많이 보시죠? 그러한 시험들에서 내 점수가 저기 바깥에 붙고 내가 몇 등인지 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점수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자기 공부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단기 점수와 같은 단기 점수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공식, 오늘 배운 개념을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그 공식만 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공부를 해치우기식 공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 때 우리가 학원 숙제를 하기 위해서 답지를 베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절대 실력이 오르지 않겠죠? 막상 외운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본다면 그 당시에는 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그냥 예제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본고사에 들어가면 그 공식만으로는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잘하는 학생은 내일 당장 시험이어도 오늘 배운 개념, 또 아니면 오늘 배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복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개념을 배우게 되면은 이 개념이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전제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이 개념을 이용한 문제들은 무엇인지, 예제는 있는지, 기출문제는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거를 한 다음에 시험 대비를 하던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돼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시험 점수는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법을 가져야 할까요? 일단 우리 피트 시험 시작하기 전에 화학 전공 개념서 하나씩 다 구입하셨죠? 그 구입한 각 챕터마다 정의, 법칙, 정의와 법칙으로 유도된 결과인 공식들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정의라는 것은 과학자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법칙은 대부분 귀납적 추론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숙지만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봤을 때 네 이름이 누가 지어줬어? 그리고 왜 그렇게 지어줬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죠. 그냥 네 이름은 그냥 민수구나 라고 그냥 이해만 하고 숙지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의와 법칙은. 그 반면에 이제 정의와 법칙으로부터 유도된 결과인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공식들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되게 소중한 것처럼 다뤄주면 돼요. 네 머리는 무슨 색깔이고 눈은 무슨 색깔이고 그것처럼 결과인 공식도 하나하나 차분히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전제 조건이나 상황이나 그런 거를 숙지해주고 뭐 도출하면서 유도해주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대했을 때도 그 과정이 머릿속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요. 내가 유도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오는 반면에 못하는 학생들은 공식을 유도를 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내가 왜 그 공식을 유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외울래. 외우기만 하면 돼. 야, 그거 공식 유도하는 거는 잘하는 애들이 자랑이나 하는 거야. 나는 안 해. 이러면서 난 그냥 내일 시험이나 준비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정의, 법칙, 결과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정의, 연력학 단원에서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마주하게 되죠. 그 연력학 제1법칙이 정의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1초 안에 대답이 나왔다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고득점을 받을 학생이고, 지금 대답이 바로 안 나왔다면 고득점은 아직은 받진 못하지만 피트 선배와 이러한 공부법 특강을 계속하게 되다 보면 저절로 고득점을 받게 될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1의 연력학적 정의식은 -C 인테그랄 PEX DV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의와 법칙을 그냥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절로 그냥 이해하고 숙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결과들인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등원 과정에 대한 공식만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등원 과정에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가역 과정이라는 거. 가역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 인테그랄 PEX DV에서 PEX가 있죠. PEX는 외부 압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기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의 내부 압력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역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역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EX를 P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을 이용하게 되면 PV는 nRT에서 P를 V분의 nRT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인데요. 이 온도가 일정하게 되면 N은 기체의 몰수이고 R은 이상기체 상수이고 T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nRT가 상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음 부피부터 나중 부피까지 적분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식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은 하나하나 유도를 해나가면서 이제 등원 과정에 대한 문제를 보게 되면 저절로 유도를 하지 않아도 가역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저절로 머릿속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돼요. 하지만 못하는 학생은 이 공식을 그냥 외우기만 합니다. 등합 과정은 -P 델타 V, 등원 과정은 -nRT ln V1분의 V2. 하지만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문제, 즉 우리가 모의고사 시험장이나 본고사장에 갔을 때는 막상 이 문제가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nRT ln V1분의 V2를 어디서 써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항상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증기압이 올라간다 라는 새로운 지문을 봤을 때 우리 나중에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지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지문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하는 학생들은 이게 왜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는지 평형상수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못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증기압이 올라가는 거야. 왜라는 게 어딨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제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여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과정은 전 단원에서 배웠던 평형상수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A 액체가 A 기체로 가는 이러한 반응식이 있어요. 이 과정은 K가 PA로 나타낼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평형상수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A 액체는 이렇게 분자가 조밀조밀하게 모여 있죠. 그리고 기체는 분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려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에너지가 더 많아지는 상태에서 생성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평형상수인 반응물분의 생성물에서 생성물이 저절로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생성물이 많아지게 되면 K도 먼저 올라가고 K가 올라가면 당연스럽게 A의 압력인 증기압도 올라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을 지어보게 되다면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개념과 이해가 되고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전에 알던 개념들은 저절로 복습이 되고 새로 알게 된 개념은 외워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체화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암기를 최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필요한 거는 서로 개념을 연결을 짓는 거기 때문에 개념 하나라도 틀리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5개념을 수정할 수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스스로 채찍과 당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리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공부 실력이 쌓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고난도 문제예요. 고난도 문제는 피트 교수님들이 굉장히 공을 들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단순 공식 대입으로는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교수님들도 당연히 공식만 외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식만 주는 문제를 낸다면 내가 뽑을 그러한 학생들을 골라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을 숨기고 전제 조건을 바뀌고 이론을 서로 숨기고 이런 식으로 되게 문자를 꼬아놓아요. 하지만 못하는 학생은 이 전제 조건도 못 찾고 이론도 못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잘하는 학생은 아무리 교수님이 상자에 꽁꽁 숨겨놓고 흙에 묻어놨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파내서 이론과 정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라서 자기 걸로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정의와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오답 시에 그 오답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다른데요. 공식만 암기한 학생은 그 문제를 틀려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린 건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강의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 강의를 들으면서 뭐야, 내가 다 알던 거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틀린 부분을 또 틀리고 하다가 본고사에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원리 위주로 공부한 학생은 자기가 쓴 풀이를 직접 보고 이 부분이 틀렸네.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는데?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넌 이 부분이 굉장히 잘했네 라고 스스로 칭찬을 하게 되고 더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마음가짐이 더 바뀌게 되고 공부를 얼른 하고 싶고 그러면서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